안녕하세요. 김유나TV의 김유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는 바쁜 날 중에 하나였어요. 이유는 지난 6월 6일 택배사가 휴무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출발을 시키지 않아요. 월요일날 출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화요일날 도착이 또 없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출발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오전 것까지는 당일 출발을 했지만 금요일 오후 주문건부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주문건이 밀려서 어제 이제 막 밀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희 신랑이랑 이제 애들은 중간에 공휴일이니까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셀러로서는 사실은 공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다 일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상당히 나하고 생각에 갭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로자의 입장이랑 오너의 입장은 다르다, 뭐 이런 걸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 가지세요? 중간에 공휴일 있는 거 좋으세요? 공휴일이 있으면 사실은 판매량도 뚝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밀려서 바쁜 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원활하게 포장을 할 수 있지, 내가 좀 더 수월하게 끝낼 수 있지, 이런 방법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또 거기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봤던 영상 중에 현승원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하나의 경험도 헛된 것은 없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맞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내가 경험을 하고 반드시 거기에 맞는 해법을 찾아 나가는 방법만이 나만의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라, 이거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요. 내가 들었으면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보고, 그 실행이 시행착오가 생기면 그 시행착오를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많이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많이 파는 게 맞아요. 많이 팔면 뭐 세금도 많이 내고 뭐 수익금도 많아지는 건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문제는 왜 많이 파는데 그만뒀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이제 한번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그 영상에 있는 그 의견은 그냥 온라인 셀러로 4년차 된 그냥 제 입장에서 보는 의견이에요. 제가 앞으로의 5년, 10년 뒤에는 제가 또 다른 어떤 의견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온라인 4년차 하면서 매출들을 이뤄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느끼는 점들을 공유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셀러가 되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팔지? 그리고 나서 주문건이 쏟아져 들어오면 나 어떡하지? 이거 무자본 창업이라고 했는데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물건값도 많이 들고, 그 물건을 쌓아둘 뭐 어떤 적당한 장소들 마련도 필요하고, 내가 위탁이라 그러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 있는 저희 이제 위탁사들이 있어요. 저희 지금 위탁사들이 몇 곳이 있는데 그 몇 곳 같은 경우에 저희는 다른 비용은 받지 않고 선납금 형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선납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다 가져가야 할 물건값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목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무자본 창업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업은 마찬가지죠. 돈이 들죠. 다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온라인 창업은 돈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 많이 팔면 그때 많이 든다. 많이 들면 또 많이 판 거니까 많이 벌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한번 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세금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버는 순수익의 절반은 나라에다 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걸 줄이고자 한다? 그럼 법인을 낸다. 뭐 법인 역시도 세금을 안 내느냐 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사장님들이 크게 매출이 많지 않더라도 기장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장을 하게 되면 보통 한 달에 11만 원 정도 드는데, 그 비용을 차라리 지출을 하고 명확하게 기장을 해서 내가 내야 할 세금만 명확하게 절세해서 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딴 길로 샜네요. 제가 2020년에 그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면서 뭐 네이버 카페 활동도 하고 다른 셀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너무 궁금해서 만나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난 한 4년을 보내봤더니
그때 만난 그분들이 지금도 살아있느냐라고 하면 제 경험상으로는 10의 8은 안 해요. 폐업했어요. 폐업. 그리고 10의 9은 10의 8, 9은 아무튼 다 폐업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건 10의 하나예요. 10의 하나. 그 10의 하나에 속한 것만으로도 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4년을 보낼 때 뭔가 계속 내가 성장하는 과정을 겪고 계시다면, 또는 내가 계속 공부해 나가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내가 꾸준히 살아남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된다. 근데 그분들 중에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두신 분은 차라리 나은데, 장사가 잘 되는데도 그만두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제 주변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경험으로만 나눠보자면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조금 더 쉽게 어떤 이 온라인 스토어로 내가 돈을 좀 벌어보고자 시작했던 분들이 운이 좋게도 광고를 붙이고 뭐 협찬을 넣고 뭐하고 했더니 판매가 좀 이루어져서 그 판매로 매출이 제법 커지니까 수익금도 그만큼 늘어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가 이 정도, 내가 한 달에 200-300 벌던 사람인데 한 달에 500도 벌게 되고 1000만 원도 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조금 더 과감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뭐 한 100개, 500개 넣어놓고 판매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5,000개, 막 10,000개 단위로 막 들여오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는 들여와야 그 다음 달에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아, 내가 해봤더니 나는 파는 방법을 다 알게 된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광고도 조금 더 과감하고 막 공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사업은 저렇게 하는 거다. 사업은 저렇게 해야지 조금 더 커질 수 있나 보다. 그 다음 단계로 레벨이 좀 업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근데 나는 좀 사실 쫄보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그분들을 배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결과물을 보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앞에 작은, 내가 500이든 1000만 원이든 벌었을 때 그 벌었던 돈을 내년에 내가 종부세를 얼마 정도 나오겠지? 내가 이 정도는 세이브 해놓고 내가 이 정도 금액 안에서는 다시 재투자를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조금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크게 막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안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1,0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6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지하 대피 시설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 주인분이 그 지하 대피 시설은 좀 오래되고 낙후됐으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나는 책임지지 않으니 그걸 계약서에다 쓰고 싶으면 써라. 그래서 제가 거기를 그냥 무상 임대처럼 창고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층은 이제 제가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임대료가 엄청 저렴한 편이죠. 제가 되게 저렴하게 잘 구했죠. 거기가 이제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저처럼 그냥 사무실 용도로 쓰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허가시설, 뭐 식당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 허가가 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아마 주인이 좀 더 저렴한 임대로 내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판매를 막 이뤄가고 좀 바쁠 때는 막 여기도 복잡. 아, 중간에 영상이 끊겼어요. 다시 한번 연결해 봅니다. 저한테 사무실을 옮겨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옮겨갈 것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최대 매출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블로그에다가도 제 자리도 사진 찍어서 한번 공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노트북이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밑에다 막 박스를 막 깔아놨어요. 제가 책상 살 돈이 없어서 그러냐 하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저는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나는 이 사업을 꼭 끝까지 오래오래 영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제 스토어는 제 자식과도 같아요. 그래서 잘 키우고 잘 오래 데리고 있고 싶고, 잘 만들어서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좋은 주인에게 이제 보내줘야지, 시집 보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무튼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시고, 내가 당장에 나오는 수익만 생각하시고,
아, 내가 이 정도는 써도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막 뭐 비싼 강의를 신청하신다든지 더 많은 물건을 사입하신다든지 좀 더 과감한 막 광고를 붙이신다든지 그리고 내 수익금을 좀 더 줄여서 말도 안 되는 마진을 남기고 막 판매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이제 엉뚱한 신의 한 수다 하면서 이제 엉뚱한 패를 내시는 거죠. 제 생각에 그건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진짜 망필이죠, 망필.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매출이 혹시 1,000만 원 나고 계시다면 5천이 나고 계시다면 1억, 2억이 나고 계시다면 앞으로 내년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현금을 보유하면서 왜냐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현금도 보유하고 그 다음에 잉여분 가지고 내가 이 안에서 재투자해서 다시 살 수 있는 돈 어떤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사입을 하시는 건 괜찮은데 아 내가 좀 더 판을 크게 벌려봐야지 사업자 대출 받고 개인 대출 받고 다시 붓고 그 이자를 가지고 다시 내고 뭐하고 하는 걸로 돈놀이를 하겠다? 그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0에 9이 문을 닫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대기업에 밀려서 경쟁에 밀려서 더 이상 이 시장은 포화 상태라서 그래서 그만두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고 스스로가 내가 나를 자멸의 길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좀 연을 맺고 있는 위탁 사장님들은 절대로 그런 우려를 좀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롱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만 안내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1차 교육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자주자주 만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쪽인 것 같아 라고 이제 좀 안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올해 상반기 매출은 작년에 비해서 저는 조금 더 우상향하고 있고요. 올해는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거에 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그 4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비법. 제가 첫 매출, 첫 번째 상품 9,000원짜리를 판매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치다가 지금은 이제 한 달에 뭐 한 2억 정도는 판매할 수 있는, 어떻게 성장했지? 라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그래도 적어도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저의 경험담을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제 스토어까지 모두 다 오픈해서 공개하고 있는 걸 안산에서 하고 있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고정 댓글에 있는 블로그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5년, 10년, 앞으로 15년 그리고 이 사업 자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본 사업으로 우리 곱하기 할 수 있는 자산 증식의 시장으로 좀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많이 파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